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하루 남기고 있습니다. 많은 글로벌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기대치가 낮은 만큼 오히려 이번 성적표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다 반영되고 서프라이즈의 움직임으로 반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변동성을 자아낼 수 있는 이벤트인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들의 변동성도 같이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프리마켓 시세의 움직임부터 체크해보죠.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어제는 구글만 살아남았다면 전체적으로 AI 버블 논란이 커지면서 약세 움직임이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따라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금 10만 전자와 60만 닉스를 내어준 IT 투톱이 하락권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부장도 약한 기조가 포착되고 있고요. 반면에 시장 대비로 좀 선방하는 쪽을 보니까 자동차 그리고 방산 쪽, 조선 쪽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차가 1.5%의 상승 움직임을 띠고 있고요. 뒤에 하위권으로 넘어가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2% 이상 강세 움직임을 띠면서 지금 중동으로 날아간 이재명 대통령 어제 UAE와 정상회담 이후 7건의 MOU 체결 소식이 반갑게 들려왔는데요. 여기에서 협력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는 몇몇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 산업재 쪽으로 좀 쏠려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 같은 가치주 단에서의 또 방어주 단에서의 52주 신고가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시장 다시금 꿈틀대는 금융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를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에 힌트를 찾아보니 로봇 종목들이 작지만 들썩이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강세 움직임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도 강세 나타내면서 상승 움직임 띄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는 무려 2자릿수의 급등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과 원전에 대해서도 중동과 우리 쪽에 협력 MOU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조선 그리고 아래쪽으로 두산 로보틱스까지도 로봇 안에서 강세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시세는 여기까지 체크해보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가 버블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시장이 반짝해서 일희일비하도록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면 IT 종목들이 다시금 반등을 나타내고 그렇지 못한 움직임 속에 우려감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유동성과 관련돼서도 12월에 당장 인하가 아닌 동결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풀어졌던 유동성 자체가 지금 버블을 좀 자극할 만큼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다면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AI를 둘러싼 리스크 온 심리와 오프 심리에 자극되는 호악재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지금 엔스로픽 쪽으로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쪽인데 추가 투자를 단행하는 모습들이 전해지면서 여전히 기술력이 있는 AI 기술 종목들로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죠. 게다가 사우디 빈살만이 이제 곧 방미를 하게 되는데 7년 만에 방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천억 달러가 아니라 1조 달러까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치도 AI 관련 섹터들의 투심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로 구글이 이제 차세대 AI죠. 제미나이 3를 공개를 했는데요. 계속되는 챗 GPT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꼽히고 있는 제미나이 이제 신기술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3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반응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될 텐데요. 일단은 신기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의 투자가 기술력 증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대목이 될 것입니다. 반면 리스크 오프 심리를 자극시켰던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구글 피차이 CEO가 AI 버블 지금 만약에 터지게 되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회사는 없다. 구글도 피하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버블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계속 캐펙스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 버블의 끝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피차이 CEO의 이 멘트 자체는 투심을 위축
위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외신 쪽에서 보고 있고요. 게다가 클라우드 플레어 장애가 있었죠. 챗GPT가 한순간에 또 안 되는 이런 구간들도 새벽 동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접속 장애까지 일어나다 보니 투심이 조금 더 좋지 못할 법했고요. 이후 쪽에서는 디지털 시장법 조사에 착수했다. 클라우드 기업들을 정조준하는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내용들도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를 포함해서 미국의 3대 지수는 우리보다 조금 더 중기 이평선에 있어서는 이동평균선 50일 이평선을 참고를 많이 하는데 3대 지수가 50일 이평선이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어제 미국 3대 지수도 불안, 그리고 어제 코스피 지수도 7거래일 만에 4천선이 깨지면서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굉장히 겁이 나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도 21선을 내어주고 내려가는 가운데서 오늘 어느 정도의 지지력을 보여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지금 코스피의 4천선 이탈, 이 현상만 놓고 봤을 때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오늘의 리포트에 따르면 지금은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정말 추세가 전환되는가, 그리고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또 다른 업종으로 변화되는가, 이 두 가지만 놓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추세 유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좀 위축되는 우려감들이 있죠. 그런데 12월 FOMC 컨센서스가 동결로 가닥을 잡더라도 내년에 세 차례 인하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가 중간값이다. 따라서 유동성 풀리는 데에는 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도주는 유지되는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반도체 이 컨센서스는 여전히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무라고 답을 달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발표가 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일 텐데 매출액 EPS 놓고 봤을 때 최근 5월에서 7월에 먼저 나왔던 컨센서스 대비로 봤을 때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 이런 움직임은 버블식에 나오는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버블 우려는 현재 거론할 단계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고요. 더불어서 국내 반도체 업종 이익 컨센서스도 유지가 되고 있는 국면, 26년 코스피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꾸준히 상향 조정되면서 최근 들어서만 11월 들어서만 402조 원에서 410조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 8억 원 분에 대해서 5억 원을 반도체가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주다. 이익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면서 반도체 현재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비중 확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AI 버블이라고에 대한 답변 리포트 먼저 체크해봤고요. 그다음 어제 외국인이 반도체 3인방을 모두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담았는데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도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최근 실적이 잘 나오면서 단기간에 슈팅이 나왔던 두산과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도 매도로 돌아선 부분이 포착됐습니다. 고점까지 올라가면서 여기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챙기고 보자는 시각일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고점에 대해서 꾸준히 매도 관점을 취하게 되는 걸까요? 이 연속성은 앞으로 계속 체크가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오늘 대응에 대해서 잠시 후 두 분과 이 3인방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와의 연결고리가 가장 큰 두산,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대응이 가장 민감할 텐데요. 뿐만 아니라 AI와 관련돼서 가장 우리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건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성적표 하루 전날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포지션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는 어떻게 대응을 가져가야 될지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이수페타시스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두 종목은 약세고요. 어제 움직임에서 외국인 매도와 함께 크게 빠지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YTD로 놓고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200% 넘게, 두산도 265%의 상승으로 100만 원 황제주에 도달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역시 3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제 AI 사이클 그 안에서의 지배력을 독보적으로 가져가며 MLB 기판에 대한 경쟁력이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보시면 키움증권에서 SK하이닉스는 TP 73만 원의 상향 조정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건 앞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이 섹터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영업이익 이 모멘텀입니다. 1분기에는 17조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할 거다. 이번 4분기에 보여줬던 4분기에 보여주는 게 15조 원, 그리고 이제 내년 1분기에 17조 원, 이렇게 되면서 26년 한 해 동안
동안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80조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TP도 자연스럽게 올려잡았고요. 두산은 유진투자증권에서 137만 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P와 Q와 모두 다 성장이 이뤄지게 되면서 CCL의 슈퍼사이클 이어지고 있다. HBM, CCL, MLB 기판 이렇게 키워드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안타증권에서 보는 이수페타시스의 TP는 15만 원. 지금 기판은 구조적인 성장 단계에 들어섰고 이수페타시스는 선제적인 증설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 수혜를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체크해볼까요? SK하이닉스가 0.8% 내리는 움직임이 프리마켓 시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2%까지 빠졌다가 낙폭은 좀 줄여가고 있어서 정규장 좀 더 기대를 걸어보고요. 다음은 두산인데요. 0.6%의 약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시가 부근에서 조금 더 저점이 나왔고 낙폭을 조금 줄여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수페타시스 일봉 차트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앞서 보신 두 종목은 어제 21선 테스트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5일선을 굳건하게 지켜가면서 현재 21선과 아직은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이런 추세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여전히 가장 수급적으로도 강한 건 이수페타시스일까요? 잠시 후에 3인방 안에서의 전략을 또 추려보도록 하죠. 한국과 UAE 만났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제 주목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새로운 100년 출발점이다 라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전에도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원전 쪽이라든지 이미 협력과 관련돼서 일부 MOU가 체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결된 7건의 MOU 조금 더 구체화됐고 그 범위도 확대가 됐습니다. 보시면 방산, 원전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K컬처 시장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면서 이 시장과 관련돼서 기존에 잡았던 컨셉보다 훨씬 더 큰 숫자를 제시하면서 400억 달러가 아니라 70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확대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동에는 KCT를 조성하겠다. K컬처 기반의 ECT를 본격적으로 구성하게 되면 우리의 자연스럽게 문화, 엔터와 콘텐츠, 미용 측면까지도 이제 중동에 조금 더 스며드는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손을 잡은 분야는 AI 반도체 전력, 우주항공, 바이오 헬스 분야가 될 것이고요. 우주항공은 방산에서 조금 더 확대 움직임이 나오면서 앞으로 중동과 이 공동 위성을 개발하고 위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이제 또 UAE에 우리 기업들이 스타게이트를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이쪽으로도 손을 맞잡기로 했고요. 지금 사우디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미와 관련돼서도 이와 관련된 포인트들을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손을 잡았다는 측면에 있어서 오늘 반도체 투심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지금 방산 원전 쪽으로 반등이 프리마켓 시세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두바이 에어쇼가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데 어제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정상회담 MOU 소식이 있었고 두바이 에어쇼에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어젯밤 사이 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방산주들 지켜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분위기가 좋진 못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피하긴 어려웠나 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X1 모두 하락하면서 주요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11월 등락만 놓고 봤을 때 카이, 한국항공우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마이너스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LIGX1은 무려 20% 넘는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4사가 다 10월 말에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멀어지고 있는 구간. 그런데 한국항공우주가 선방한 그 이유는 기관들이 꾸준히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급에는 이유 있는, 근거 있는 수급이라고 봐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뉴스에 따르면 11월 27일로 결정된 누리호 4차 발사. 물론 여기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요. 총괄 제작 쪽으로 맡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한국항공우주가 탑재체 총괄을 맡게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기존 3사 그러니까 방산 세 종목은 먼저 달려가면서 고점 경신이 있었는데 덜 올라간 측면에서 누리호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선방한 쪽이 선방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크게 조정받은 3, 4 위주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지 보셔야 되겠고요. LS증권에서는 앞으로 5차 발사부터는 민간의 역할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위성을 활용하는 움직임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지켜봐야 될 세 종목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성과에 관련돼서도 중동과의 협력 움직임도 눈여겨보자라는 코멘트가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예상호가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0.5%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은 간밤 분위기가 약했는데 코스피 예상호가 0.3%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3,941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엔비디아 성적표 하루 전날입니다. 미국 시장에선 여전히 버블론이 계속 발목을 잡았어요. 네. 엔비디아 실적 보고 우리 국내 반도체에 접근해도 돼라는 기존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십니까? 네, 그게 지금은 가장 안전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사실 일봉상 최근에 좀 기록했었던 박스 하단까지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젠스항 CEO가 5,800억 달러의 수주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사실 플러스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는 것에 조금은 의미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실적에 물음표가 좀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것을 해결하고 나서 저는 붙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큰 물줄기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사라든지 소프트뱅크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를 매각했지만 이 엔비디아를 매각한 자금을 가지고 다른 섹터와 다른 기업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죠. 같은 섹터 내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알파벳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이제 옮겨갔기 때문에 큰 물줄기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의 미묘한 변화는 우리가 감지해야 된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무게의 중심추가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살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는 것이 더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황은 긍정적인데 대응은 좀 보수적으로 일단은 지켜보자. 이주호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아랍에미레이트와 우리 쪽의 정상회담 MOU 소식을 반갑게 좀 받아들였는데요. 여기에 어제 같이 빠졌던 방산 원전이 프리마켓 시세에선 또 반등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계기가 되면서 지금은 모아갈 대로 볼 수 있을지 이 재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우선은 거기서 뭐 구체적으로 수주가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뭐 본격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기대감에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AI 랠리와는 좀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산주는 지금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원전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원전 개별적으로 뭐 만약에 SMR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원전 관련주들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국내 원전주들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아랍에미레이트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반등을 불러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굳이 담는다면 네. 저는 방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셨던 한국항공우주가 확실히 좀 선방을 하거든요. 잠시 후에 토픽 변함 없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로봇도 궁금해요. 이조 본부장님, 네. 로봇이요. 지금 다시 선방을 하는데 사실 AI 버블론 때문에 원전 쪽도 조금 보수적이라면 로봇도 같은 맥락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꽤 강한 모습이 포착됐다죠. 좀 다른 관점이세요? 같은 결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어제 그 엔비디아에서 이제 삼성과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이 한다라는 거를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애프터마켓부터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지금 로봇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조정을 받았고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나. 근데 약간 지금 AI와 약간 느낌이 좀 다릅니다. 로봇은 다르다. 또 네, 다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AI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 AI의 우려를 또 해소시켜 줄 게 또 로봇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수익성이 어디서 나올 거냐 생각하면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건 로봇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로봇주들이 먼저 조정을 받았고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봇주들은 오늘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여겨보시는 종목은?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장부터? 공식적으로 지금 네. 엔비디아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좀 가장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클로봇도 상승률 너무 좋거든요. 이조 본부장님의 종목인데 저희 좀 기민한 대응 필요할지는 본 정규장에서 더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지금 두 분의 관심주 종목만 공개를 해보자면 두 분 다 대안으로 좀 접근하신 것 같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더블유게임즈, 이주호 본부장님 롯데관광개발, 정규장에서 전략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양전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3,966선까지 0.3% 반등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이네요. 879선에서의 출발 대기 나오고 있습니다. IT 투톱은 약한데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삼성전기의 플러스 전환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선방하는 쪽 눈여겨보시죠. 시장 문 열겠습니다.